안녕하세요 여러분, 꽁주부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집안 여기저기 아주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세제들이 있죠.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구연산 요 세 가지만 한 켠에 딱 준비를 해두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세제를 필요한 양만큼 원하는 대로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TV나 각종 SNS에는 이 세 가지를 활용한 살림 팁이 아주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 것은 하얀 가루로 모두 비슷하게 생겼지만 각각의 특성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고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도 모두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이 LG 생활건강의 한입 시리즈 제품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친구들을 각각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 영상 하나로 딱 이해가 되기 쉽게 여러 활용 팁들과 함께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베이킹소다는 약한 염기성 세제예요. 그리고 표면을 아주 미세하게 갈아내는 연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는 기름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제거해주고 욕실에서는 가벼운 청소 세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주방 세제를 사용할 수 없는 무쇠 냄비나 뚝배기를 세척할 때 세제 대신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정도 넣고 닦아주면 아주 뽀독해지고요. 또 프라이팬을 사용한 뒤에도 아무리 설거지를 꼼꼼히 해도 그 미세하게 붙은 노란 기름때나 고온으로 인해서 갈변한 부분은 쉽게 없앨 수가 없잖아요. 또 간혹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냄비를 조금씩 태우기도 하고요. 그럴 때 베이킹소다 한두 스푼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방치했다 씻어내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산성의 기름때와 탄 자국들을 쉽게 세척할 수가 있어요. 스텐 소재가 많은 저희 집에서는 베이킹소다를 아주 만병통치약처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 조리를 한 뒤에 씻을 때 보면 대부분의 음식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라서 사방팔방 막 기름이 마구 튀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기름기 흥건한 거는 키친타올로 좀 닦아내고요. 베이킹소다를 가루째로 넣어서 남아있는 기름에 좀 문대보세요. 이렇게 하면 미세한 기름기까지 꼼꼼하게 제거가 돼서 적은 양의 세제로도 설거지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그리고 기름 찌든 때가 가장 심한 곳이 그 렌지 후드. 이 렌지 후드 위쪽에 보시면 자주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에 기름때가 굉장히 두껍고 심하게 굳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베이킹소다의 기름때 제거 능력과 연마 능력을 함께 이용하면 좋은데요. 필요한 베이킹소다를 붓고 거기에 물을 한 4분의 1 정도 넣어서 좀 뻑뻑하게 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우고 싶은 기름때나 눌러붙은 주방때에 한 스푼씩 놓고 젖은 행주로 문질러서 닦아주면 돼요. 그럼 진짜 기가 막히게 때가 잘 지워져요. 그리고 물에다가 베이킹소다를 완전히 녹여서 베이킹소다 수 형태로 만들어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은데요. 집에서 직접 만들기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아예 베이킹소다를 녹여서 나온 제품을 구매해서 편하게 사용해도 좋습니다. 물에 녹여낸 베이킹소다는 요리한 뒤에 주방 싱크대 상판을 닦아낼 때나 손때가 묻은 냉장고 문이나 싱크대 문 같은 것을 청소할 때도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입 베이킹소다 수처럼 에탄올이 함께 함유가 되어 있으면 아까 청소했던 렌지 후드 위에 있던 그 두껍게 굳은 기름때도 간단하게 뿌려서 해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킹소다의 효과를 좀 더 편하게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시중 제품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또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안쪽을 청소할 때도 이 베이킹소다 수를 뿌려서 젖은 행주로 닦아내면 간편하게 오염물질도 제거하고 반짝반짝하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주방에서만큼은 이 베이킹소다보다 더 다양하게 사용되는 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만큼이나 베이킹소다가 자주 사용되는 곳이 욕실입니다. 평소 가볍게 욕실 청소를 할 때는 저는 일반 세제랑 베이킹소다를 함께 뿌려서 바닥과 수전, 변기까지 모두 청소를 같이 해주고 있어요. 욕실이 좀 좁고 밀폐된 공간이라서 잘 모르는 세제를 자주 사용을 하기에는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운데요.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세제와 중화작용을 하는 요 베이킹소다를 함께 사용하면 욕실 물때 제거에도 효과적이고 무엇보다 욕실 특유의 그 지린 냄새를 쉽게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합으로 벌써 10년째 욕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평소 가볍게 사용을 하기에는 이 조합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청소 효과도 꽤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과탄산소다. 과탄산소다는 베이킹소다와 성질이 비슷한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베이킹소다처럼 기름때나 찌든때 제거에 효과가 좋지만 주방이나 욕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알칼리 성질이 더 강한 물질이라 베이킹소다로 해결이 안 되는 곳에만 소량씩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탄산소다의 주특기는 표백작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주방 마감할 때 행주 빨래를 하잖아요. 그때 행주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많다. 그러면 비누로 좀 조물조물해서 과탄산소다 한 스푼을 넣고 살짝 끓여놔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뽀얀 행주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이렇게 과탄산소다는 행주 얼룩 제거는 물론이고 수건을 하얗게 하거나 와이셔츠 목 부분에 그 찌든 때 심지어 옷에 까맣게 핀 곰팡이 자국도 없애줄 만큼 매우 드라마틱한 표백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제예요. 또 소독 효과도 볼 수 있어서 여름에 없어지지 않는 신내나는 옷을 세탁할 때 한두 스푼 정도 같이 넣어주면 간편하게 꿉꿉한 냄새까지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칼리성을 비교적 강하게 띠고 있는 물질이라서 사용할 때는 꼭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흰옷이나 얼룩을 표백할 때도 한두 시간 이내로 짧게 끝내는 것이 좋고 중성세제만 사용 가능한 그런 의류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연산. 구연산은 식초와 비슷한 성질의 물질이지만 이렇게 가루 형태로 구비를 해두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농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산성물질이라서 욕실의 비누로 인한 그런 물때들을 제거할 때도 욕이 나고요. 특히 욕실 수전이나 욕실 안의 선반을 자세히 보면 하얗게 석회질이 껴있거나 비누 물때가 굳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구연산 녹인물을 좀 흠뻑 뿌려서 1분 정도 후에 닦아내면 힘들지 않게 반짝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둔 구연산수는 샤워부스에 하얗게 낀 그 물이 튄 자국들을 닦아줄 때나 스텐 소재를 반짝하게 해줄 때, 또 욕실 타일 사이에 곰팡이가 잘 피는 그 누런 줄눈을 청소해줄 때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샤워부스 유리에 그 물자국이 심하지 않을 때는 구연산수를 뿌리고 마른 걸레로 그냥 닦아주면서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만약 물자국이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잘 지워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키친타올을 몇 장 놓고 구연산수로 흠뻑 뿌려서 30분 이상 이렇게 방치를 해둔 뒤에 닦아내면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연산도 산성을 띠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곳저곳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너무 농도를 진하게 하거나 너무 오랜 시간 구연산에 노출을 시키면 그 부위가 부식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줄눈을 하얗게 하는 용도로 이 구연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구연산을 물에 녹여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또 구연산을 뿌린 후에 몇 시간씩 방치를 하지 말고 중간중간 그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가루 날림이 걱정이 되고 구연산수 농도 맞추기가 번거롭다면 시중에 판매되는 구연산수 형태의 제품을 그냥 사용하는 것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향이 좀 아쉽지만 이렇게 구연산으로 마지막 헹굼을 해주면 빨래의 그 꿉꿉한 냄새도 어느 정도 없애지고 또 유연제의 잔여물이 남지 않아서 옷에는 물론 세탁기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구연산 이 3종 세트만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웬만한 세제는 대부분 대체가 가능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섞지 않아도 각각 이렇게 쓰임이 많으니까요. 차이점을 구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꽁주부였습니다.